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사와 우리 증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죠. 어제 나온 거고 어제 오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약간 오늘 살펴볼 기사는 약간 오늘 나온 기사보다 좀 며칠 된 기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거 제가 채팅방에도 올려드렸었어요. 어, 주식이랑 좀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사 확인해 보시라 라는 의견 있고, 사실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마스크랑 동일한 포장지에 이게 가짜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고, 저도 그래서 내용 보니까 여기 구별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기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구분법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서 이 포장지로 마스크 개인적으로 집에 갖고 계신 분은 이거 정품 여부인지 좀 확인을 하셔서 사용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로 어제 퇴근하고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다행히 쿠팡에서 산 거다 보니까 약간 정품이었다. 약간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그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이제 직매입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 조금 덜 했는데, 혹시 몰라서 확인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래도 정품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포장지 갖고 계신 분은 꼭 정품 여부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빅히트 거래소가 이제 과정 들여다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물론 당연히 거래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조금 이 시기적으로 약간 코스피 조기 편입 여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거래소가 빅히트를 약간 코스피 200에 넣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의심이죠. 의심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그 상장 첫날 따상 갔다가 그냥 다 풀려버리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은 이제 보호 예수가 걸리지 않은 대주주 물량들이 쏟아지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내부자 정보 이용 등 파악한다고 부분이고, 애초에 빅히트가 공모가 산정이 좀 많이 다른 기업 엔터 회사들과 다른 기업들과 좀 달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평가 논란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엠터 3사 합친 것보다 시총이 컸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또 반대로 이런 부분 들여다봤는데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또 부정적으로도 봐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다만 이게 한 방에 이제 조사 확인하는데 한 방에 끝날 게 아니죠. 며칠 내.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조기 편입 가능 여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4일까지 떨어지지 않는 특례 편입이 유력하다. 그리고 변경 결과는 11월 하순에 발표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고, 일단 증권업계에서는 조기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고, 현재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이 가격은 좀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보인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해서 편입되고 편입 기대감과 기대감으로 움직이다가 편입되고 추가적으로 움직였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요거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다가 이 물량들 풀리면서 꼬꾸라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가 쏘아 올린 공이지. 어떻게 보면 빅히트 급락에 따라 지금 기존 상장 준비하던 회사들이 공모가 낮추고 보호예수 늘리면서 거품 논란 학습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 지금 상장 준비 중이고 증권 신고서 정정한 사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여행 상품 30% 할인 외식 4회차 만원 환급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이런 외식업계나 여행업계가 굉장히 움츠러들었던 거고,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활력을 넣기 위해서 돈을 푸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약간 시기가 불안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할로윈 데이가를 앞두고 있어서 사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고유 뭐 명절도 아니고 뭐 그런 건데 약간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챙기면서 좀 되게 막 활성화됐어요 이런 게. 하여튼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태원이나 홍대 등의 뭐 지금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날짜 시기적으로 겹쳐버리면서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아까 보여드린 뭐 마스크 부분도 있지만 뭐 정품 마스크 제대로 사용하셔야 뭐 물론 마스크만 낀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이런 내용 있다라고 정도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아침에 딱 봤을 때 가장 핫한 뉴스 아닌가 싶어요. 뭐 북한이 우리한테 좀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파고는 원치 않는다라고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무책임한 그런 뭐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책임 떠넘기고 파고 원치 않는다. 그래서 뭐 이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방산주보다는 뭐 경협주가 조금 뭐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또 뭐 방산주도 같이 심해질 수 있긴 한데 방산주에는 특히 대장이 빅텍이잖아요. 근데 빅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자사주 처분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뒤로 빠져서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주주가 19만 명인가 봐요. 19만 주주. 네이버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네이버 요런 일 하는 회사다. 사실 공시에 그 사업 보고서, 뭐 분기 보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이 제공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볼 수 있다. 제목도 재밌게 잘 적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주주를 있는 회사가 어떤 일 하는 회사인지는 정확히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또 기존에 네이버 관심 있으셨던 분들도 이런 내용 하는 회사다라는 부분 체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뭐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이따가도 볼 거지만 해외 증시에서 좀 네이버 같은 부류의 기업들이 주가가 꽤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또 코로나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어느 정도 밴드 안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이 비대면 관련으로 움직였던 네이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수급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로는 이제 스카이라이프 알트폰 뭐 이렇게 요금도 나왔다 요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알트폰이 나오는 부분이고 요거 같은 그래서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뭐 이런 거 사업 승인했다라고도 보고 뭐 요금제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알트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개가 워낙 많죠. 뭐 기존 3사 계열사로 있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SK텔링크의 SK 세븐모바일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가 있는데 이런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회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파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통신이라는 거는 뭐 핸드폰을 뭐 여러 개 뭐 특별한 경우 아니서 두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정된 파이에서 경쟁자가 출현했다. 그렇다면 기존 업체들 안 좋다라는 부분인데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우리 상장사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알트폰 사업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셨거나 보유 중이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사가 출연해서 좀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미국 증시로 가볼게요. 일단 아마존이 매출이 뭐 폭증했다라는 부분이고 나스닥 상승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경제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국내 미국 그러니까 미국 기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굉장히 폭증했어요. 이렇게 확 올라갔고 이제 그 국내 총생산이 이런 식으로 성장률이 뭐 이게 급감했다가 뭐 확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또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 청구 수당도 예상치보다 낮게 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어제 우리 밤사이에 미증시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와서 마감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유가는 하락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유가 관련주들은 또 올라가는 어제 미증시였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고 굉장히 어쨌든 좀 긍정적인 증시가 지난 밤사이 미국에선 뭐 연출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보면은 뭐 요거 볼까요? 요거 보면 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알파벳 주식회사라는 건 이제 구글의 모회사인 거고 요거는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이런 식으로 미증시의 S&P 500에 속한 종목 중에 뭐 이렇게 크게 올라온 거 애플도 올라왔고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게 초록색이 많은 거 보면 많이 종목이 오른 게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뭐 요런 회사는 좀 하락이 많이 나오는데 요런 거는 관련된 회사는 좀 우리 국내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장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구글이 올랐으니까 네이버 같은 것도 뭐 오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개별 종목 관련 기사를 좀 많이 봤는데 뭐 그런 지금 이야기해드린 부분들 좀 체크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빅히트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이버 주가는 뭐 이렇고 좀 외국인이 뭐 이런 식으로 사고 있고 그리고 이스코비 주가는 뭐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KT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KT에서 결국에 보시면 이게 KT망을 쓰는 걸 거예요. 보시면 같은 뭐 어차피 계열사니까 이 기사에는 딱히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활용해. 그러니까 요거 망을 활용해서 서비스 제공한다는 건데 어쨌든 KT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정규장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되는 것도 있고 했었는데 일단은 조금 시간에서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개별 종목들이.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서 일단은 어쨌든 미증시가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규장 기준으로 상승이 나왔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하고 조금씩 시간 내에서 밀린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증시 시가 떠서 출발할 가능성 높게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미증시가 올랐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무조건 따라서 오르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보통 시가가 뜨고 그냥 흘러내리고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경우들도 오히려 더 많아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가 뜨고 얼마나 버티고 추가로 움직여 주냐 시가 뜨고 그냥 흘러내릴 가능성도 생각은 분명 해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 뜨고 올라주는 게 당연히 긍정적이겠고 만약에 시가 뜨고 유지 못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면 오늘 오전에 계속 흘러내린다면 오늘은 오후까지 좀 흘러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매수세가 굉장히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코스피에서 굉장히 강하게 힘차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양봉 만들어놨으니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수급의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이 끌어올리는 건 물론 지금 최근에 동학개미라고 해서 증시를 리드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뭐 요런 라인 지켜는 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2350포인트 빨리 회복해 줄수록 좋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렇게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최악의 경우를 예약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오버슈팅 구간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악의 흐름으로 진행될 경우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조금 나은 흐름은 이런 식으로 빠져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런 최악의 흐름은 의 가능성은 많이 줄여놓은 상태이다. 왜? 이런 흐름에서 지금 요 박스권에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일시적 이탈로 볼 수 있고 회복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캔들들이 연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어제 뭐 여기 개인이 많이 사긴 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많이 코스피에 비하면 정말 그 금액적으로 크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봉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준 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 시가를 훼손하지 않았던 게 인상적이었다라고 저는 좀 보는데 하여튼 그런 지금 앞서 이야기들은 최악의 두 가지 경우의 수는 의 가능성은 지금 다소 어제의 캔들로서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일단 요 박스권의 회복으로 진행되면서 뭐 이렇게 계속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다 바로 이렇게 가던가 이렇게 갈 경우에는 굉장히 낮다고는 봐요. 지금 상황이 뭐 미증시라든지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다만 또 지금 모더나 관련 여러 가지 뭐 그리고 화이자 관련 백신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뭐 힘이 입어서 갈 수도 있긴 하다라는 부분도 생각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서양의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백신 쪽도 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굉장히 방향성을 알 수 없는 코로나 관련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미대선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 가장 베스트는 당연히 뭐 이 박스권 회복이고 회복돼서 뭐 여기까지 가는 거겠지만 아니면 그냥 요 중간 라인에서 이런 식의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뭐 또 아까 이야기드린 두 가지 안 좋은 흐름보다 조금 나은데 좀 애매한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에 그냥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래볼까 이런 데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한 몇 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크게 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코스닥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결국에 똑같습니다. 네. 지금 뭐 외국인이 물 타면서 좀 들어오는 종목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같이 분할로 매수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닥은 그렇고 이제 코스피는 3분기 실적 관련 아직 발표하지 않고 실적 기대감 있는 종목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좀 뭐랄까 할까요? 약간 양봉에 이렇게 양봉 나온다고 따라 들어가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음봉 나올 때 지수 기준으로 음봉 나올 때 잡아 들어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뭐 지금 지수 상황 아니어도 항상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차트들 여기가 3월 코로나 저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의 비슷하게 하여튼 이런 L자로 약간 L자 모양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차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밑에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하실이 더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갖고 또 기업 분석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지하실이 나온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한 번 사고 뭐 한 번 내지 뭐 몇 번 살 텐데 사고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사서 땡겨줄 때 수익 챙기면 되니까 이런 거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사실 코스닥에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오히려 좀 장기 투자하기엔 좋은 상황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상황에 뭐 대형주나 뭐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코스닥 시총이 큰 종목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중소형, 중소형 특히나 소형주 쪽에서 좀 기업이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차트가 이런 식으로 L자로 좀 진행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하여튼 뭐
장기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생각. 물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코스닥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장기 투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차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계속 소외를 받던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지수가 아주 박살이 나더라도 정말 뭐 너무 그림이 크게 그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나더라도 이 박스권만큼 이렇게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때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고, 방어적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고, 뭐라고 할까요? 지금 좀 더 종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물론 항상 종목 선정은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제가 운영하는 링크,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